손기정이 그토록 바라던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1936년 8월 9일 오후 3시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열립니다. 비장한 눈빛을 한 손기정은 출발선에 섰죠. 그리고 그 곁에는 동료 남승용도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레인을 달리던 손기정. 그런데 잠시 후 손기정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제일 잘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너무 빨리 앞질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앞서 나가는 선수들 못 따라잡으면 어떡하지? 라는 조바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중반부가 넘어가면서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달렸던 손기정의 엄청난 연습량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손기정은 속도계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뜨거운 지면을 달리고 또 달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기장에는 10만 관중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Davon kommen muss der koreanische Student. Er hat die Streitmacht der Welt zertrümmert. Mit asiatischer Fähigkeit und Energie ist der Koreaner durch den Marathonlauf geschritten. 지금 이제 2시간 뛰고 난 모습인데 야. 춤이 없네요. 압도적 1위. 지친 기색이 진짜. 없는데요? 진짜 멋있어. 말도 안 돼 진짜. 와. 말도 안 돼. 2시간 29분 19초 2 올림픽 신기록 달성. 손기정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인들에게 무명의 조선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영웅으로 등극한 거죠. 자, 그리고요. 남승용 선수도 당당히 3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선인 선수들이 처음으로 세계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아,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와.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웅이 된 손기정. 자, 그 영웅이 시상대 위에 올라선 당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와. 진짜 좋았겠다. 기뻐하지 않고 고개 숙이고 그냥 보통은 이제 금메달 하면 뭐 금메달 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이 사진에 찍히거든요. 웃고 있고. 근데 표정도 없고. 계속 저랬다는 거예요. 저 사진이 있다는 거. 네, 손기정 선수의 회고록을 보면 자기가 처음 저렇게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올라가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쫙 올라가는 국기가 일장기. 울려 퍼지는 국가는 일본 기미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조선인이라고 계속 멸시하고 차별했던 일본인 언론이나 아니면 코치들이 와서 너야말로 정말 위대한 일본인이라고 막 칭찬하고. 진짜.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나라 잃은 상태에서 겪어야 됐던 그 모든 슬픔들이 한꺼번에 막 치밀어 오르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우승한 거를 순수하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계셨습니다. 아. 손기정은요. 아예 일장기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도록 머리에 쓴 월계관으로 눈까지 지금 가려버렸습니다. 손에 든 월계수 화분을
가슴팍에 바짝 붙인 이유도 다름 아닌 일장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나라를 잃은 비운의 마라토너가 일제를 향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금빛 메달이 걸렸지만 마음에는 굴욕감과 수치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와. 훗날 남승룡은 손기정이 1등을 한 것보다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월계수 화분을 가진 것이 부러웠다고 회고합니다. 비참해하는 손기정과는 반대로 일본은 손기정의 우승 소식에 환호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세계에 뽐낼 선전물로 손기정의 우승을 이용하려 했겠죠. 그래서 일본 마라톤이 세계를 제패하다 라면서 손기정의 우승과 관련된 기사를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손기정은 조선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림픽 영웅 손기정의 귀국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뭐 잡혀 있는 거야? 어디 잘못한 사람처럼 되게 붙잡혀서 가는데. 죄인의 느낌. 그러니까요. 자, 손기정이 그 왼쪽에서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일본 경찰입니다. 일본 경찰들은 이 손기정이 죄인이라도 되는 듯 승용차에 태웁니다. 손기정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귀가시켜버린 겁니다. 대체 왜 일본 경찰들은 손기정이 지인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손기정이 귀국하기 전 조선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아. 자, 지금 보고 있는 건요, 1936년 8월 25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자, 근데 일제가 대체 이 기사의 어떤 점을 지금 문제 삼았을까요? 아, 국기가 없다. 맞습니다. 원래 손기정의 가슴팍에는 일장기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보도했던 겁니다. 와. 이 사건을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부르죠. 분노한 조선 총독부는요,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 관련자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무려 10개월 동안 동아일보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사실 이때 손기정 선수는 말 그대로 조선인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손기정 선수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어떤 민족의식이 막 떠올라서 반일 운동을 벌이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사람들하고 아예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환영식 같은 것도 그렇고 이후에 어떤 행사도 다 감시하고 통제를 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일본이요, 손기정을 요주의 인물로 삼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베를린에서 손기정이 보여준 문제적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아. 오. 이건 손기정이 베를린에 함께 간 선수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뭐 바로 눈에 띄는 점 네, 바로 떼요. 있죠? 맞아요. 자, 바로 손기정만 일장기가 없는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한 것도 서러운데 훈련할 때마저도 일장기가 새겨진 옷을 입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올림픽 우승 후에도요, 손기정은 일본에게 미움을 살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손기정의 친필 사인입니다. 사인이. 아, 코리아. 코리아라고. 베를린에서 이 사인을 요청받을 때마다 꼭 코리아. 코리아이라고 쓴 겁니다. 와. 손기정은 이런 방식으로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일본에 저항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행동은 좀 사실 좀 위험한 행동은 아니었나요? 예,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실제로 손기정 선수도 자기 회고록에서 야, 내가 1등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1등 안 했으면은 경기 끝나고 막바로 체포됐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손기정 선수는 자기가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저런 행동을 한 거죠.
근데 다만 이때 송기정 선수는 이미 일본 대표로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대표 선수를 처벌을 한다는 거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망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송기정 선수도 아마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대담하게 또 저항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제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힌 손기정. 손기정은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마라톤을 그만두고 조선저축은행에 취업을 한 겁니다. 손기정이 마라톤회에서 돌연 은행원이 돼버린 거예요. 은행? 은행원이요? 조선으로 돌아온 후 손기정은 일제히 끊임없는 감시에 시달립니다. 손기정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 일본 경찰이 사사건건 감시하기 시작한 거죠. 혹시 손기정이 조선인들과 모여 문제를 일으킬까 봐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던 겁니다. 일제의 핍박에 시달리다 못한 손기정은 결국 마라톤 선수로서의 삶을 완전히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선수 생활을 강제로 포기했을 때 손기정 나이는 몇 살이었다? 25살. 와. 아 그래요? 네. 너무 일찍 그만둔 거예요. 어린 그렇죠. 나이에.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가 됐지만 다시는 선수로서 경기장을 달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의 삶은 점점 잊혀만 갑니다. 그런데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된 이후 손기정은 깜짝 놀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당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웃는 어디 있지? 얼굴들이 보이네요. 네, 사진 속 맨 앞쪽 줄 두 번째에 있는 사람, 아, 이 사람이 바로 손기정입니다. 그리고 손기정 왼쪽에 있는 인물, 평생 동료 누구? 남승용. 아 남순. 네. 사진 속 맨 왼쪽에 있는 현판, 네. 여기 지금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마라손. 마라손 선수 합숙소. 아 마라톤 선수. 예, 당신은 마라톤을 마라손이라고 불렀거든요. 아. 1946년 8월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활약한 남승용 등과 함께 조선 마라톤 보급회를 결성한 겁니다. 아. 한마디로 손기정이 마라톤 감독,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겁니다. 교수님, 송기정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지도자가 된 거죠? 사실 송기정 선수는 마라톤을 향한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각각의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도 은행원 자리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다시 스포츠계에 복귀해서 이제 마라톤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네. 여기 사진 속 합숙소 있잖아요. 여기 합숙소. 네. 이 합숙소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약간 집인가요? 집? 맞아요. 설마 설마. 설마? 송기정님 집인가? 맞아요. 맞습니다. 오, 촉이 좋아요. 촉이 좋아. 나 이 정도면 진짜 소름 돋아. 바로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손기정 자택입니다. 아. 아니 그러면 본인 집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 예전에 진짜. 그 선배 집에서 지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힘든 친구들을 내 집에서 그렇죠. 이렇게 베를린 올림픽 시상대 위에서 비참하게 일장기를 가려만 했을 때부터 손기정에겐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단 우리나라 선수가 국제 무대에 출전해 당당하게 우승하는 것. 손기정은 후학을 양성해 평생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실현하려 한 겁니다. 야, 그리고 이 인재들 중에서 손기정이 가장 마음에 들어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인재는 바로 22살의 학생 서윤복이었습니다. 서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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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런데 손기정은 서윤복의 어떤 점을 높이 봤을까요?
우리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허. 재능을 보거든요. 어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운동 선수의 재능을 그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오. 매일매일 그 노력하는 걸 재능이라고 봐요. 매일매일 그래요? 노력하고 끈기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계속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하는 능력을 가진 재능. 그 사람이 결국에는 끝까지 남더라고. 야, 이 동현 씨의 눈과 송기정의 눈이 비슷한 것 비슷한 같아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서윤복이 지닌 가장 큰 무기는 다름 아닌 성실함과 근성이었습니다. 서윤복은 이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무역회사에서 신분원권으로 일하고요. 저녁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손기정처럼 예전의 손기정의 맞아요, 모습이잖아요. 그죠? 과거 본인의 모습과 닮아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또 예, 가겠다. 예. 그러니까요. 야간 학교를 마친 후에도요. 서윤복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꼭 이걸 했다고 합니다. 금호동에서 동대문과 종로와 서대문을 거쳐 염천교까지의 10km의 거리를 40분쯤에 뛰었다.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 연습을 하는 서윤복의 이런 근성이 손기정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은 합숙소 제자들한테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 손기정과 선수들은요, 새벽 6시가 되면 칼같이 기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훈련 전 손기정은 선수들에게 이걸 먼저 시켰다고 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오! 오다! 정답! 아, 내가 오케이, 잠깐만요. 아, 우리 리사. 아니 의자 그게 어디 있어요? 정답. 정답. 애국가를 부르게 리사. 했어요. 부르게 했어요. 정답! 아, 국기에 대한 경례. 야. 국기에 대한 경례 해야죠. 아니. 맞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해야죠. 자유롭고 그때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그렇죠. 않았어요. 아, 진짜요? 애국가는 있었는데. 아이. 손기정과 선수들이 일어나자마자 했던 일, 집 앞으로 나가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국가를 제창한 후 선수들은 동네 근처에 있는 산길을 쫙 달렸죠. 손기정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언덕길을 오르는 선수들 향해 이렇게 외쳤죠. 조국을 위해서 뛰어! 조국을 위해서 뛰어라! 선수들은 손기정의 외침과 함께 언덕길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손기정은 항상 선수들이 무리다 싶을 정도로 많은 훈련량을 줬습니다. 근데 이때 선수들은 훈련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왜였을까요? 조국을 위해서 달려야 하니까 음. 일단은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코치인 손기정과 남승용이 항상 선수들의 선두에 서서 달렸기 때문이에요. 야, 말할 수가 없네.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저에 먼저 뛰고 있잖아요. 그거네요. 손흥민 선수가 훈련할 때 항상 아버지가 더 잘하시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또 이게 보니까 또 같은 손이네요. 아이고. 그리고 손기정은요, 훈련만큼이나 선수들의 이것에도 특히 신경 씁니다. 바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줄 특제 보양식이었습니다. 보양식? 중요하죠. 손기정이 선수들 앞에 내놓은 특식은요, 통닭과 새우젓이었습니다. 우와, 통닭. 네네. 새우젓이요? 그러니까 통닭으로 단백질 충전시키고 또 선수들 땀 많이 흘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새우젓으로 염분을 염분. 보충해야 된다는 거였죠. 아, 맞아요. 대박이다. 탈수 나니까. 손기정은요, 마라톤 유망주들의 식단 하나하나까지도 아버지처럼 섬세하게 챙겼던 겁니다.